성매매가의 일상인 남편 놈. 나는 결혼 10년 차로 준수한 이력을 자랑하는 30대 중반의 커리어 우먼이다. 남편은 대기업 식품회사 과장, 회사에서는 모범적인 직원으로 평가받고 있고 상사와 동료들 사이에 나름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이다. 외모나 매너에서 흠잡을 데 없고 사람들 앞에서 그는 완벽했다. 나는 그런 남편을 조금은 존경도 했고 무엇보다 그를 사랑했다. 우리 부부는 아이를 갖지 않기로 결정한 딩크족이다. 나도 남편도 각자의 커리어를 더 소중히 생각하는 편이어서 아이는 천천히 생각해 보자고 했었다. 둘 다 어느 정도 벌이가 있었기에 강남에 공동명의로 아파트로 마련했고 서로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에 각자의 사생활은 존중하며 지내왔다. 그러는 동안 내 생활은 점점 바빠졌다. 출장과 회의, 끝없는 프로젝트 속에서 내 하루는 숨가쁘게 흘러갔다. 남편도 마찬가지로 회사에서 인정받는 위치에 있으니 서로 바쁜 삶을 이해하며 살아왔다. 그 결과 비교적 이른 시간에 아파트 대출 잔금을 모두 갚을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우리의 바쁜 생활이 자연스럽고 안정적인 일상이라고 생각하던 순간 작은 균열이 보이기 시작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그동안 남아있는 아파트 대출금에 신경 쓰느라 마음 한켠의 불안을 애써 외면해왔는지도 모르겠다. 남편의 늦은 귀가, 셔츠의 남모를 향수 냄새, 그리고 사소한 이상 행동들, 이 모두가 조금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스스로를 달랬다. 아무 일 없겠지, 내가 예민한 걸 거야.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알 수 없는 불안이 스멀스멀 올라왔다. 퇴근 후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늘도 늦게 들어와? 응, 거래처랑 간단하게 술 한잔 할 거야. 그 목소리는 평소와 다르게 긴장되어 있었다. 나는 일부러 아무 말 없이 웃으며 전화를 끊었다. 무언가 이상했지만 무슨 일이야 있겠어? 그렇게 나는 남편의 완벽한 얼굴 뒤에 숨은 균열을 외면한 채 일상을 이어갔다. 주말, 오랜만에 둘 다 늦잠으로 피로를 달래던 그날에 나는 우연히 남편의 핸드폰을 잠깐 볼 기회가 있었다. 사실 원래는 열어볼 생각조차 없었지만 마음 한켠이 계속 찜찜했고 그날따라 직감이 이상하게 날 조여왔다. 조건 만남 사이트에서 주고받은 문자들, 1인 안마 예약 문자, 하청업체랑 술자리 약속, 술집 여자로 보이는 누군가와의 문자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내가 보고 있는 게 남편의 핸드폰이 맞는지 혼란스러웠다. 그동안 나의 잦은 출장과 바쁜 일상 속에서 남편은 점점 방심했던 것이었고 그의 위선은 작은 단서들을 통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는데 내가 애써 외면한 꼴이었다. 모든 게 의심스러워지자 문득 떠오른 기억들. 아파트 인터폰 기록에서 모르는 여자가 초인종을 누르는 CCTV 흔적. 남편은 모르는 사람이야, 내가 바로 닫았어 라고 말했던. 그리고 집안 쇼파 정리하다 발견한 여자 속옷. 남편은 회사 동생이 술에 취해 재웠다 라며 넘겼었던. 그런데 그날 남편의 여자가 나 몰래 왔나 보다. 이젠 그 모든 게 하나의 결말로 연결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는 마음을 단단히 먹기로 각오했다. 이제는 진실을 외면하지 않을 거야. 아무리 믿고 싶어도 눈앞의 증거를 무시할 순 없어. 남편은 얼마나 방심했는지 그의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내 눈에는 점점 선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렇게 나 나름의 준비를 하던 어느 날 나는 몸 상태가 이상함을 느꼈다. 처음엔 그동안 신경 쓰이는 일이 많아 극심한 피로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점점 잦아지는 불편함과 통증 때문에 결국 산부인과를 찾았다. 검사 결과 나는 헤르페스 E형을 진단받았다. 성병이었다. 기분이 더러웠다. 남편 외에는 누구와도 가까이 하지 않았기에 나의 분노는 남편을 향했고 더 기다릴 것도 없이 퇴근한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그러나 남편은 오히려 내게 뒤집어 씌우며 넘어가려 했다. 혹시 당신? 나는 억울함과 분노가 동시에 치밀어 올랐다. 그게 당신이 내게 할 말이야? 최소한의 사과와 반성이 있을 줄 알았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이제 끝을 봐야 할 시간이 되었네. 나는 변호사 상담을 예약했다. 생각해보면 출장과 바쁜 생활 덕분에 남편은 방심하였고 나는 증거를 수집할 여유가 생긴 것도 다행이었다. 그로 인해 남편의 성매매와 하청업체의 성접대 등 그가 저지른 일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었지만 그는 안일하게 행동했다. 하지만 이제 나는 달랐다. 내 안에 쌓인 의심과 분노는 변호사 상담과 증거 수집으로 현실적인 힘으로 만들어갔다. 그러던 어느 날 출장 일정을 앞당겨 끝낸 나는 집에 일찍 들어왔고 그때 우체부를 통해 한 통의 우편 등기를 전달받았다. 경찰서 출석 요구서로 성매매 관련으로 조사할 게 있다는 내용이었다. 심장은 빠르게 뛰었고 이젠 때가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동안 모아둔 모든 증거와 이혼 서류를 챙겨서
곧장 남편 회사를 향했다. 미리 전화도 안 했다. 출입구 경비 아저씨의 안내를 받으며 남편 사무실 옆에 응접실로 향했다. 그곳에 들어서는 순간 내 손에는 단호함과 준비된 자료만이 있었다. 그를 기다리면서 나는 숨을 고르고 마음을 다잡았다. 오늘은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모든 것을 끝낼 날이었다. 남편이 응접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여보, 점심 먹으러 온 거야? 그의 얼굴은 평소처럼 가벼웠지만 내가 내민 서류를 보고 순간 굳어졌다. 한참 동안 말없이 서류를 확인한 남편은 그게 제발 집에서 얘기하자. 작지만 힘주어 내는 남편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려왔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아니, 한 번만 말을 할 테니 잘 들어. 여기 있는 서류 모두가 너의 숨겨진 악행을 설명하고 있어. 이런 너하고 더 이상은 내가 아까워서 안 되겠어. 그러니 내가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다면, 아니 남의 눈 무서운 줄 안다면 그냥 내가 하자는 대로 해. 앞으로 내 조건을 수락한다고 하면 회사에는 입 닫아줄게. 아파트는 내 명의로. 이혼은 무조건이다. 남편은 더 이상 말이 없었다. 아니, 단호한 내 모습에 상당히 당황했을 것이다. 그 후 나는 집을 나왔고 이혼은 내 뜻대로 진행되었다. 어느덧 이혼한 지 2년이 지났다. 나는 강남 아파트를 팔고 경기도 한쪽에서 조그만 사업을 시작했다. 처음엔 낯설고 힘들었지만 이제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중이다. 오늘 점심 직원들과 작은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때 식당 안쪽에 있던 TV에서 뉴스가 나왔다. 최근 식품 식중독 사건과 관련하여 이 회사 전 직원 A씨가 하청업체의 불법 원재료 납품 사건에 연루되어 조사 중인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관련 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회사 내 관리와 감사가 강화될 전망입니다. 나는 젓가락을 멈추고 화면을 바라봤다. 모자이크 처리된 그 얼굴, 뉴스에서는 실명 대신 A씨라 했지만 인터뷰 음성은 너무나 익숙했다. 주변 직원들이 왜 웃어요? 하고 물었지만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아, 그냥 오래전 일이 생각나서. 결국 전 남편이 된 그에겐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그러나 내겐 내가 지킨 내 삶이 있었다. 이것은 진정 소중한 것이 뭔지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이 가져온 결과일 것이다. 돌이켜보면 그때 냉정하게 계산하고 단호하게 결정을 내린 나의 선택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고, 그때의 나의 행동에 공감을 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합니다.